이런 말이 있죠. 많이 맞아본 사람이 더 잘 때린다고. 오랫동안 핍박을 받던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자 일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신 정권에 저항한 농민과 천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아본 놈이 더 잘 때린다. 역사에서도 적용됩니다. 무신들은 오랫동안 문신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빼앗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되죠. 정권을 잡은 후에는 오히려 문신들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수탈해요. 백성들을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죠. 자주 뺏겨봤으니까 어디서 뭘 어떻게 숨겨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뺏어야 하는지 더 잘 알기 때문이었죠. 또한 무신 정권기에는 관리를 뽑는 과거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거나 아니면 뇌물을 바쳐야지 관직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 뇌물을 바치고 관직에 올라 지방관이 된 사람들은 관직을 얻기 위해 쓴 돈을 이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된 거죠. 게다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뇌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집니다. 이렇게 심한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폭발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합니다. 또한 무신 정권을 차지한 권력자 중에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이었어요. 아무래도 노비 출신이 최고위층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평민이든 노비든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인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단 무신 정권이 들어서서 수탈이 심해져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고 그리고 하층민에서 최고 권력자가 나오니까 일반 백성들도 권력을 차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하층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봉기가 하도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부 지역의 중심지 서경의 책임자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무신 정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수많은 농민들이 합세합니다. 황도로 진격하여 하늘을 대신해 대역부도한 모부놈들의 숙에 이의방과 정중부의 목을 베어 고려의 사직을 바로 세울 것이다. 세력이 정말 막강해서 개경 근처까지 진출하기도 하지만 결국 정부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조이총에 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봉기가 발생했어요. 남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봉기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 평야가 많아서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만큼 무신 정권의 수탈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확실히 북부 지역보다는 많은데 규모가 컸던 봉기들을 보면 일단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특수 행정구역 소에서 봉기가 발생합니다. 공주 명학소에 살고 있던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하여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충청도 일대를 점령할 정도로 규모가 커서 무신 정권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린 이제껏 조정에서 보내온 탐관과 토호들의 탐악과 핍박에 등골 빠지는 고난의 세월을 참아왔다. 조정과 황실의 약탈자는 우리의 피와 땀을 되찾을 것이다. 도적대가 봉기하여 공주를 점령하다니 그 무슨 말인가? 적당패의 수계는 명학소의 망이란 자라 하옵고 공주 예하에 5개 숙현 백성들이 적당패를 따르고 있다 하옵니다. 무신 정권에서는 망이하고 망소위를 회유하려고 명학소의 지위를 충순현으로 올려주어 일단 좀 잠잠해지게 한 다음에 군사를 보내서 망이, 망소의 형제의 가족을 체포합니다. 이를 알게 된 망이, 망소이가 다시 봉기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군의 대패를 하면서 진압되죠. 망이, 망소이의 난이 조금 특별한 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난 일반적인 민중들의 봉기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명학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차별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신분 질서를 없애버리려는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도 봉기가 일어나는데 지금의 청도인 운문에서는 김삼이, 그리고 지금의 울산인 초전에서는 효심이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해서 무신정권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라고 합니다. 김삼이와 효심의 세력이 강할 때는 경상도 전역과 강원도까지 세력을 키웠지만 결국 대규모 토벌군이 파견되자 크게 패배하면서 진압됩니다. 무신정권기에는 일반 농민들 뿐만 아니라 천민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천민들은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평생을 차별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신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 노비 출신 인물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이민이 있죠. 그래서 천민들은 자신들도 차별에서 벗어나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생한 천민들의 봉기는 항상 신분해방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지역에서 관리들이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에게 횡포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생한 봉기가 있습니다. 또한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 최충원의 집에서 노비로 일하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작 패는 일을 하다가 주변의 노비들을 모아서 반란을 계획합니다. 조정과 풍부를 움켜쥐고 권세를 휘두른 자들은 우리 같은 춘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었거늘 왕후 장상에 어찌 시간 따로 있겠는가. 천도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는가. 만적은 천민 신분을 없앤다 라는 목표를 내걸고 봉기하려고 했으나 약속된 장소에 모인 노비들이 너무나 적어서 봉기를 뒤로 미룹니다. 봉기가 미뤄진 직후 노비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만적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이 최충원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최충원이 즉각적으로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을 잡아들이면서 결국 만적의 난은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전노는 사람이 아니다. 불에 태우는 답이도 말 것이고 땅에 묻어 거름으로 쓰지도 말거라. 강물에 수장하여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거라. 결국 100여 명의 노비들이 산채로 강물에 수장된다. 이렇게 수많은 봉기들이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독특하게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백제의 부흥을 목표로 정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봉기들도 있었어요. 다시 지도를 보면 서경 지역의 최강수라고 있죠. 군인이었던 최강수는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을 목표로 봉기를 일으켰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살해당하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아무래도 경주 근처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또 경주인들도 많이 참여하면서 신라의 부흥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또한 담양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연년은 백제의 부흥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면서 밀란을 일으켜요. 하지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평정되죠. 무신정권기에는 정말 수많은 봉기가 발생합니다. 무신들이 관직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물이 필요했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야 했기 때문이죠. 빼앗겨서 굶어 죽으나 반란을 일으켜서 죽으나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키면 이를 진압하기 위해 돈이 또 들어가고 그 돈은 또 백성들한테서 빼앗고 아주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봉기는 고려 외부의 적이 생기면서 줄어들게 돼요. 바로 아시아와 유럽 전체로 세력을 뻗치고 있던 몽골의 침략이 시작되면서부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본격적인 침략과 이에 맞서는 고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